안녕하세요. 네, 가인에서 생명과학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박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가인에서 생명과학 수업을 꽤 오랫동안 진행을 해왔고, 이제 이번 겨울에도 이제 변함없이 이제 예비고이 친구들과 이제 생명과학 수업 진행할 건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딱 두 가지예요. 학교별로 어떻게 생명과학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이 두 가지만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생명과학의 전체 이제 단원을 보시면요. 크게 이제 5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1, 2, 5단원 같은 경우는 뭐 중요하지 않은 단원이다라고 말하진 않겠지만 그때 가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단원이고요. 선생님 제가 1, 2, 5단원 처음 공부해서 지금 1등급 못 맞았어요.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단원이에요. 하지만 3, 4단원은 좀 다르죠. 특히 4단원은 유전이잖아요. 네, 이거는 뭐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실 거니까 제가 긴 말하지 않겠는데 3단원 같은 경우에는 생명과학도 계산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막전이나 근수축했을 때 길이 계산하는 거, 그리고 뭐 신경계부터 방어작용까지는 굉장히 다양한 그래프 자료가 해석이 되기 때문에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는 좀 습득할 수 없는 단원이라서 이 부분은 사실 공을 굉장히 많이 들여야 돼요. 근데 제가 이거를 다시 한번 증명할 수 있는 게 반포고예요. 2번 시험 보면은 이제 끝나는 학교죠, 생명과학. 근데 이제 중간고사 때는 1, 2단원 그리고 3단원 조금, 4단원 조금 시험번에 들어갔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같은 학생의 점수인데요. 같은 학생이에요. 이제 중간고사 때는 100점을 맞았는데 자, 1학기 기말고사 때는 자, 1, 2단원 없죠. 3단원 많이, 4단원 유전이 많이 들어가니까 똑같은 학생의 점수가 81점이에요. 물론 이렇게 해서 얘는 1등급 못 받았냐? 아니요. 아슬아슬하게 1등급은 받았으나 1등급 받을 정도면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잖아요. 근데 이런 아이가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달라진다는 건 점수 폭이 다른 학생들도 뭐 말할 것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3, 4단원이 생명과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번 여름방학 때 3, 4단원만 팔 거예요. 자,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이제 비고, 반포고 어떻게 수업 진행되는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집중이수, 빠른 진도죠. 그러면 이제 오해하실 수 있는 게 빨리 나가니까 좀 대충 하지 않느냐, 간단하게 하지 않느냐? 제가 한 예를 보여드릴게요. 요게 지금 소단원 하나에 대한 학교에서 수업하는 PPT고요. 제가 이거를 좀 엮어놓은 거죠. 근데 이 개수를 세보니까 PPT가 64장이에요. 근데 이게 소단원 하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보통 다른 학교보다 반포고는 진도가 빠르니까 많은 양의 PPT의 내용들을 소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때 가서 생명과학 3월 달에 한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사실 그런 친구가 있다면 다른 거에 좀 더 집중을 하라고 제가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반포고는 수업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수업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오고 있고 그러면 그 수업을 저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느냐면 그 64페이지 PPT를 A4 4장으로 정리를 해줘요. 이러니까 아이들이 제 수업을 좋아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포 같은 경우는 180명 정도 생명과학을 선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매 학기 60명 정도 아이들이 수업을 같이 저랑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구과학만 시간을 줄여주는 게 아니라 생명과학도 시간을 줄여주는 생명과학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포고에서 100점이 3명이었고 1등 컷이 95.9점이었던 이 시험에서 가장 많은 아이들의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가 어려운 계산 문제도 아니었고요. 바로 이 문제였는데 이 문제는 사실 굉장히 이 그림만 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니은 선지에서 아이들이 되게 많이 헷갈려 있어요. 이게 순환계인데 순환계는 가로무늬 근으로만 이루어져 있느냐. 많이 붙으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이제 선생님이랑 이제 심리싸움 하는 거죠. 맞죠? 네, 그런데 사실 이제 이런 뭐 가로무늬 근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이런 것들은 교과서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고 선생님이 워딩이죠. 그럼 이제 아이들이 그걸 이제 좀 적어오면 전 이제 그걸 정리를 딱 A4지 4장으로, 4쪽으로 정리를 해주면서 아이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보니 결국은 반포고는 수능형 문제 나오죠. 하지만 1등급을 결정하는 문제는 이런 내신형 문제다. 그래서 이거를 얼마나 꼼꼼하게 정리를 하느냐가 중요하고 그게 제 역할인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 결이 다른 반포고 수업을 다른 학교와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포고는 1월 9일 목요일 9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반포고만이 따로 있어요. 제가 다른 학교 수업을 하면서 가로무늬 근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이런 거 강조하고 있으면 애들이 되게 싫어하겠죠. 하지만 반포고는 그렇게 수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서울고인데요. 서울고 제가 진짜 할 말이 많은데 특히 이제 남자애들 엄마 이제 나 생명과 이제 공부할 거야? 제일 처음에 사는 교재가 뭐예요? 자이스토리죠. 하지만 네, 서울고는 고난도 문제의 비중이 낮습니다. 자, 만약에 자이스토리만 풀고 있어? 그거는 한 2년 뒤에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거고 내신 대비랑은 전혀 맞지 않아요. 자,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이제 서울고는 지금 현재 2명의 선생님 수업을 하시고 있고 특히 유전은 1학기 때 모든 진도가 끝나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서울고의 유전 문제고요. 유전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1등급 컷이 98점이면은 대부분의 문제는 맞았다. 근데 뭐 이게 그러면 뭐 쉬운 거냐? 자, 똑같은 이제 과중의 반포고랑 비교를 해본다면 뭐 문제의 내용은 모른다 하더라도 딱 봐도 난이도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죠. 그래서 서울고에서 뭐 자이스토리만 풀고 있다? 그거는 진짜 서울고 스타일이랑 전혀 맞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서울고는 어떤 문제가 나오냐? 당연히 교과서 중심으로 시험에 나오는데 그 이유는 지금 담당하신 선생님이 쓰고 있는 지금 교재를 미래의 교재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교과서를 엄청 파야 되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풀어와요. 네, 이거 보시면 이번 2학기 중간고사인데요. 제가 서울고 수업하면서 학교 선생님이 4분이 바뀌셨거든요. 꽤 오랫동안 수업을 했는데 한 번도 1등급 컷이 95점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2개 틀린 것까지가 1등급이었어요. 92점 되는데 근데 왜 이렇게 등급 컷이 낮아졌냐? 문제가 어려웠냐? 아니요. 자, 여기 문제들의 공통점을 한번 보시면 잘 보이시나요? 모두 고르시오예요. 여기도 모두 고르시오고요. 근데 모두 고르시오인데 뭐가 없어요? 개수가 없어요. 그럼 답이 3개가 될 수 있고 4개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여기에 막 예시들이 막 거창오리, 큰 뿌략 막 이런 게 나오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내가 한번 교과서를 봤다 내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짚으면 너무 구멍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혼란스러워서 이때 시험을 가장 어려워했어요. 물론 전교의 100중 한 명이 저랑 같이 수업을 하긴 했으니까. 근데 왜 그렇게 시험을 그냥 잘 봤냐?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시험 범위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네, 식물의 군집의 천이랑 관련된 건데 자료에서 해보기 이렇게 쓰면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해봐도 되고 안 해봐도 되는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죠.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거를 이렇게 정리를 해줘요. 자, 여기 보면 천의 단계를 구성해보자, 예상해보자. 아이들이 이상하게 예상할까봐 제가 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다 예상해주고 구성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아이들이 꼼꼼하게 대비가 된다는 거죠. 지금 이 부분 시험범위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어려운 거 가르치지 않고 시험에서 요즘 얘들 깽깽이 풀 이런 거, 동강할래꽃 이런 거 암기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다른 학교에서 간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하지만 서울고 수업을 하는데 그런 걸 안 해준다? 거긴 나와야죠. 이걸 해야 돼요, 이런 거. 이런 게 점수에 나올 거니까, 시험에 나올 거니까. 그래서 서울고 반도 다른 반과 묶일 수가 없습니다. 깽깽이 풀 다른 반에서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울고는 금요일에 9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서울고 학생들한테 꼭 추천해야 되는 강의입니다. 특히 생명과는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서문여고인데요. 일단 서문여고에 대한 좀 이상한 편견이 있어요. 좀 문제가 쉬울 거다. 전혀 아닙니다. 일단 서문여고는요. 여기 이제 점수 배점을 보시면 중난이도에 해당하는 게 60점 정도 배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난이도의 문제가 좀 다른 학교보다 비중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좀 쉽다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여기 10점은 정말 최상의 문제고요. 세화여고, 세화고, 상문고 어느 학교보다도 더 어렵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자, 1등급 컷이 88점이잖아요. 최상의 문제를 안 맞아도 1등급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 등급을 결정하는 이 중상에서 상단위의 문제는 새로 배우는 부분에도 있지만 서문여고의 생명과학 가장 큰 이슈가 뭐예요? 누적이에요. 계속 범위가 누적이에요. 그러니까 2학기 되면 거의 3, 4단원이 다 들어가고 헬이거든요. 그런데 이 중상 난이도의 문제를 다 맞으면 어쨌든 1등급을 나오잖아요. 그러려면 이 누적 범위까지 꼼꼼히 해야 되는데 이 주변에 어느 학교도 누적 범위가 없죠. 그러면 이 주변에 어느 학원도 이 누적 범위를 메이크업 해줄 수 있는 학원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보통 요즘에 다른 학원 같은 경우에는
가가지고 영상을 받아오고 자료만 받아온다 하더라고요. 애들이 영상 보겠어요? 영상 볼 거였으면 차라리 뭐 인강을 듣지. 안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2시간 반이라는 시간을 서문여고에 맞춰서 수업하는 거는 가인의 저밖에 없다. 서문여고 어머니들 꼭 제 수업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나머지 학교들은 이제 고난도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실제로 수능형 문제도 많이 나오고, 이게 지금 이번 수능에서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인데요. 제가 이거 확신하건데 이번에 세화여고 시험에 나옵니다. 확실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문제들, 근데 이게 지금 일단 생명과학 문제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세포분열 문제예요. 생명과학 문제고요. 근데 이런 문제를 접했을 때 애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건 뭐냐면 어디서 들고 와야 돼? 이게 무슨 뜻이야? 어머니들 보셔도 사실 좀 어렵죠. 네.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문제일수록 사실은 뭐냐? 그 밑에서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어야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수업을 합니다. 그 하나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단계로 준비를 하고요. 아이들이 학교의 내신 난이도에 따라서 스텝 1에서 스텝 3까지만 가르치기도 하고, 아니면 반포고나 서울고는 지금 당장 1학기 때 시험을 봐야 되니까 스텝 2부터 시작해서 4까지 하기도 하고, 이렇게 나눠서 아이들 그때그때 맞춰서 유도리 있게 좀 수업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렵게 나오는 학교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세화여고, 세화고, 서초고 이번에 생명과학 선생님 바뀌었죠. 그래서 제가 서초고는 지금 통합과학부터 6년, 같은 학교에 6년을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유전이 들어가던 말든 95점 이하로 1등급 컷이 낮아진 적이 없는데 지금 78점 친구가 2등을 열었어요. 엄청 나아졌죠. 지금 서초고 정말 준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어려운 학교들은 특히나 이런 단계별 수업이 중요하다. 왜냐면 사실 우리 아이들이 평범한 아이들이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막 이렇게 확 실력이 늘고 하지 않아요. 중간에 이렇게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수업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테스트 또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이들이 수업에서 그렇게 뭐 단계별로 수업을 했다면 진짜 적용할 수 있는지를 해서 오늘 이제 서초고인데 이제 서초고 이제 2학기 중간고사 할 때 제가 시험 봤던 것들이거든요. 또 이렇게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내신 대비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마음에 지금 방학 때 조금 만들어 놓고 3월 달에 달리면 되지 않느냐? 사실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그때 시기마다 필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시험 대비를 시작을 하고 방학 때부터 1월부터 그래서 내신 수준에 맞는 시험 대비 일단 수업을 들으셔야 되고요. 제가 이 얘기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3월 달에 친구들이 왔어요. 이거 수업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방학 때 되게 자기 생명과학 잘했대. 너네 학교 수준에 맞춰서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러면 3월 달에 너무 힘들어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 학교 커리큘럼에 맞춰서 제가 여기서 조금 꼭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8주 수업을 하는데 서울 반포고랑 서초, 서문여, 동덕여, 상문고, 세화여 여기 학교는 지금 3월 달에 꼭 열리는 학교거든요. 커리큘럼이 달라요. 일단 서울 반포고는 1학기 내에 유전 다 보죠. 그러니까 유전 중요한데 시간 오래 걸리는데 미리 해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전단원 유전의 전범위를 할 건데요. 자, 나머지 학교들은 유전 언제 해요? 2학기 때 해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1학기 때 등급이 너무 안 나와. 2학기에 유전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1학기 때도 제가 말씀드린 계산하는 문제, 뭐 근수축, 자학전도 전달 너무나 어려운 것들이 많이 나와요. 등한시할 수 없는 내용들. 그래서 1학기 점수를 확실히 만들어 놓고 2학기를 가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 학교들은 제가 과감하게 비유전 부분에 5주 동안 할애를 할 거고 여기서는 고난도 문제들도 많이 다루겠습니다. 왜냐면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 지금부터 내신 대비 중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저는 1월달 수업부터 제가 시험 대비 때 했던 그런 세세한 내용들 뭐 서울고 반포고 포함해서 모두 다 할 거예요. 그러면 3월 달에 뭐 할 거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사실 3월 달에는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 이제 폭발시키기 위해서 진짜 마지막 정점을 찍는 거지 그때부터 빌드업을 한다? 늦어요. 늦죠. 할 게 너무나 많고 그 시기에 따라 할 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내신 대비를 생각하고 반포고는 반포고에 맞게 서울고는 서울고에 맞게 나머지 학교들도 그 학교 수준에 맞게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간표를 보면 자, 반포 강조했죠. 네, 목요일 9시 반, 서울고 금요일 9시 반, 그리고 3월 달에 꼭 열릴
동덕여부터 세화여고 학교들은 이 수업 시간에 맞춰서 본인이 되는 시간에 하면 되고 수업 내용 똑같아요. 그리고 프라임관에서 진행이 됩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게 타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꼭 아주 중요한 꼭 해야 될 그런 내용들 모아서 알찬 강의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